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참 많은 이벤트가 생기는 연말입니다. 우선은 거의 나스닥이 상승을 오랜만에 했네요. 0.01%라는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뭐 화가 나지만 어쨌든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속쓰리야 애프터에서 2% 넘게 올라서 보합이라고 봐야 하고 TMF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이야기하고 테슬라도 8%가 내려오면서 137.8달러로 마감을 했네요. 개인적으로는 반등의 시기가 이제 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말로 접어드는 이 기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깜짝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선물 시장이 좀 크게 요동을 쳤는데 주식 시장은 금세 진정이 됐고 국채 시장이야 어쩔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해서 장기채의 경우는 특히나 더 여파가 있겠죠.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할 텐데 결국은 그 변수들이 진정이 되고 봉합이 될 거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간은 확실히 불안한 시장이 되겠죠. 일본이 해외 투자한 자금만 3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이 변동폭 확대를 했으니 장기금리가 당연히 오를 거고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나라들의 국채금리는 당연히 오를 거고 증시도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죠. 일본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 국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현황인데 모두가 계속 줄고 있죠. 그만큼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는 10월 말 기준으로 1조 782억 달러 규모로 6월에 비해서는 1581억 달러가 적어졌습니다. 일본 쇼크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채권 시장에서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채 수요가 감소로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전 연준 부의장은 당연히 전 세계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를 수도 있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있는 거지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니라고 하네요. 말인지 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에버코어 ISI 부회장도 어차피 환율 때문에 일본은 미국채를 계속 팔고 있었다. 충격은 있지만 재앙적인 이벤트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채 20년물이 중요하죠. 저한테는 TMF가 중요한데 조금 있다가 차트 보면서 제 생각 말씀드리고 오늘 장후에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프터에서 12%가 올랐고 예상보다 매출과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나이키도 재고 문제가 큽니다. 재고 잔고는 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급증을 했습니다. 저처럼 나이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나이키 실적을 말하냐면 기업들 재고가 여전히 역사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고 꺾이긴 했죠. 그런데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는 모릅니다. 코로나 전에는 높아야 5%대였는데 상품이 잘 팔리니까 재고 확보를 위해 모든 원자재들을 끌어왔죠. 그래서 상품을 엄청나게 뽑고 그러려면 또 고용도 늘어났어야 했고 이제 다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는데 시장은 죽었고 연준은 금리까지 높고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재고 문제가 계속 있다. 이건 나이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문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TMF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채권 수익률이 20년물이 5년 이후로 제일 높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수익률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4% 이상으로. 제가 기준금리 오르면서 TMF 더 하락하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예상보다 더 빨리 그리고 변동폭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채권의 경우는 길게 가져가야 해서 제가 처음 매수를 정할 때도 2년을 잡은 게 채권 연동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건 TLT나 TMF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기업 주식을 하셔야 하고 이 종목은 주식보다 더 길게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라갈 때 더 사서 지금 본전이거나 조금 마이너스일 텐데 추가 매수 계획은 당분간 없고 모든 종목은 10월 저점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매수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계획한 투자를 모두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6%를 보면 제가 헷갈리실까봐 구간을 없앴는데 지금 이 구간은 그냥 보는 구간이고 위로 갈수록 단기 투자 계좌에서 부분 매도, 파란 구간으로 갈수록 피라미드 매수를 표기를 해놨습니다. 기본은 나스닥과 같고 6%도 보면 10월 저점 밑으로 갈 때부터 매수 예정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저점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TQ도 제가 뭐 3달러까지 잡아놨는데 올 일은 없겠지만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빌빌거리고 있죠. 시총 상위의 기업들이 다 안 좋습니다. 속슬은 10월 저점 약간 위부터 7.5달러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박스는 야적 계좌의 분할 매도고, 다른 계좌들은 전고점 근처까지 그냥 가져갈 겁니다. 저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 다음부터는 제 박스들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계좌를 원래 잘 안 봅니다. 이제 큰 변화가 있을 때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계좌를 주구장창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잘 다스리려면 하락이나 상승에 너무 감정이입하지 않으시면 좀 더 편한 투자가 되실 거고, 앞으로의 견해가 저와 뭐 다르시다면 그냥 손절을 하시던 익절을 하시던 본인의 판단이고, 저는 이 구간은 정말 할 게 없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지켜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